표지 이야기 4월 9일 화요 모임은 필리핀 세부 파그라움 센터 황영희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눠주시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단장 칼럼 108번째 가정의 울타리 조병선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봄날의 화사함이 가득한 5월, 미랄보 독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안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달 한 언론기관의 인터뷰 요청이 있어 질문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바로 장애인 가구의 특성과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가구의 특성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가정 형태의 경우 1인 가구 9.5%, 1세대 부부 17.8%, 2세대 부부 자녀 37.5%, 3세대 부부 자녀 부모 12.1%, 자녀 기타 친척 15.5%, 기타 가족 7.2%로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3세대 부부, 자녀, 부모가 함께 사는 비율은 비장애인 가구의 5.5%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 항목 중 눈여겨본 부분은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전체적인 통계 수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서적 도움 및 지지에 있어서 전문기관 관계자보다 가족에게 더 큰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86% 이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그래도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이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족 중심의 돌봄과 지지 체계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너졌을 때 오게 될 파장은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내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이 조사 내용을 통해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장애인 가정의 이러한 형태의 지지 체계는 다행이면서도 걱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 관련 이슈 중에 탈시설화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탈시설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쪽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위해 모든 시설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탈시설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탈시설화로 인해 지역사회 안에 고립과 소외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장애를 겪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마저도 잃어버렸거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모두가 혈연 관계로 연결된 가정을 이루고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서로가 누군가의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가정의 달 5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누군가의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미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랄 사역 한국 미랄 선교단 분당 선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연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분당으로 근무지를 옮긴 지 어느덧 4개월이 훌쩍 지난 3월 28일 목요일 드디어 우리 분당 선교센터에 개소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수요일까지만 해도 날씨가 더워지나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비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설레는 일이기에 하루의 시작이 무척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비와 시내버스 파업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밀린다는 소식이 들리며 내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단원분들이 오기에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고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당 선교센터 개소 감사 예배를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길,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간식과 선물들도 많은 분들께 나눠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과연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예배 시작 30분 전 분당 선교센터는 걱정이 무색하게 단원분들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의 전 이사장님들과 현 이사님들, 한국 미랄 연합회 이사님들뿐만 아니라 수서 화요 모임, 분당 모교 모임, 강서 금요 모임에 오시는 각기 다른 단원분들도 와주시고 지난 1월 태국 단기 선교에 함께했던 집사님들도 와주셔서 센터 예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욱이 하나선교회 강성우 목사님께서도 와주셔서 보다 풍성하게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를 열어준 소리보기의 찬양은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부족함이 없었고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에서 들려주는 경쾌한 음악 연주와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은 엉덩이를 들썩이게 만들어주며 개소 감사 예배를 환하게 빛내주었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제게 한국 미랄 선교단의 선배 간사님들께서 알려주시는 미랄의 정신과 역사는 초심을 일깨워주는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혹독하고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시작한 미랄의 걸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고자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하나선교회 목사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하나선교회를 시작했을 때 창립하신 분들의 마음가짐과 노력, 하나선교회를 꾸려오며 겪으시고 느끼셨던 많은 일들과 감정들을 담백하게 또 강인하게 나눠주셨습니다. 30년 전 시작된 하나선교회의 유지를 이어나갈 한국 미랄선교단 분당선교센터의 첫걸음을 응원해 주셨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덕분에 예배가 끝난 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가운데 지어지는 미랄 가족들의 미소와 개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예배 후 단원분들과 간사님들이 식사하고 교제하며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 속에서 미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이 떠오르는 하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당신의 복음을 듣기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주님이 주신 삶을 기쁘게 누리길 바라십니다. 미랄 창립 45주년을 맞이한 2024년, 미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오래도록 또 분명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었던 한국미랄선교단 분당선교센터 개소 감사예배. 앞으로 분당과 또 여러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길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추신 분당 선교센터에서 목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요. 개소 예배 및 사진 생략. 선교지 소식. 은혜로 양육되는 새 자녀. 서한나 선교사. 정식 기관으로부터 고아 장애 아동을 위탁받아서 양육하고 있는 싱글 장애인 엄마입니다. 위탁이어서 아이들과의 관계는 위탁모이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생활, 교육, 의료 등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살, 손가락 발가락 기형, 6살, 휠체어, 10살, 휠체어에 만난 아이들이 지금은 고3이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첫째는 학교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녔는데 앞으로도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없을 것 같아 역사에 기록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시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아이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막내가 중학교 때 학교 운동장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고 나서는 엄마, 제가 장애인인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라며 기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의 장애와 태어난 신분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각자의 전공 분야를 찾아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공부가 끝나면 다시 이곳에 모여서 그분의 소망의 부르심을 이룰 것입니다. 각 지방을 다니며 순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애가 단에 서서 전하고, 둘째는 피아노 연주를 하고, 셋째가 찬양을 하고, 셋째의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 날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장 1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히 4장 15절 A. 지난달은 첫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소명을 다시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장애인인 것에 늘 안타까워했고 또한 한편으로는 불만이었고 그분에 대한 원망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왜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장애인인 이유는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학교에 다녔던 이유. 학교 안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은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경험한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것도 다른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첫째가 배우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다른 장애인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 용기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무서워하는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불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돌아와서는 장애인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계몽하는 단체, 즉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둘째와 셋째도 첫째의 일을 돕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지하고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숙한 믿음으로 소명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당면하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한다고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뤄가신다는 것을 첫째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급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첫째가 깨달은 이 모든 기쁨을 그분께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첫째가 계속 부르심의 소망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분과 더 친밀하게, 그분을 더 알아가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대학 생활을 상상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기숙사와 교실, 그리고 피아노 방을 오가며 아주 멋지고 당당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만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속에서 휠체어를 타는 학생은 둘째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측에서도 둘째에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조금씩 시설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학교 음악제 때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다윗과 같이 연주해서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막내는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가 2019년 발병했습니다.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는데 현재 석 달째 재입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셋째의 건강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치료 공로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혈압이 높아져서 손발이 저리기는 하지만 이것도 곧 호전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분께서 셋째를 창조의 모습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도록 엄마인 저의 관절 건강과 체류의 안전을 위해서 임마누엘을 기원합니다. 미랄 사역 4월 9일 미랄 화요 예배. 오늘 화요 모임은 필리핀 세부 파그람 센터 황영희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눠주시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2010년에 파송받아 13년간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과 함께 미랄 복지재단 해외 장애인 복지 사업을 병행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시면서 이제 2기 사역을 준비하며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멋진 모습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 모임에는 오랜만에 푸른소리 중창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화요 예배 사진 생략. 미랄 가족 이야기. 활동 지원과 요양보호 서비스 병행. 김창훈 집사님은 미랄 초창기부터 함께 해오고 있는 지체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집사님은 오래전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면서 약사였던 형님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그래도 부족함 없이 미랄과 교회를 오가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장애로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여의치않아 집을 정리하고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형님은 돌아가시고 때마침 나라에서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 서비스를 받으며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몇 년 전에 좋은 활동지원사를 만나 그분이 집에서 상주하며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활동지원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6월까지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웬 요양보호사?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인 장애인은 그 상황에 따라
기존에 받아오던 활동 지원사 서비스와 요양보호 서비스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처음에는 어제까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하루 종일 서비스를 받던 분이 생일이 지나 65세가 되면 무조건 요양보호 서비스로 옮겨야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결국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노인성 질환이나 노인성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아니라면 중복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하루에 4시간 요양보호 서비스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으면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은 만큼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차감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하루에 10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와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다면 6시간은 활동 지원사가, 4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하루에 서로 다른 자격증을 가진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활동 지원사로 함께하는 분이 다시 사비를 들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김창훈 집사님도 이제 곧 생일을 맞으면 65세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사가 열심히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활동 지원사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있는 동안 또 다른 활동 지원사를 구해 김창훈 집사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인의 경우 지금까지 쭉 받아오고 있는 활동 서비스로 일관되고 동일하게 서비스 시간이 채워질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라도 함께하는 활동 지원사의 노력으로 돌봄 서비스가 지속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김창훈 집사님의 활동 지원사가 꼭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셔서 김창훈 집사님이 막힘없는 돌봄 서비스를 이어가길 미랄이 응원합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갔습니다. 오전 11시쯤 갔는데 벌써 많은 분이 투표를 마쳤거나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표 장소로 올라가니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가 나눠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동선을 배치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끝내고 투표용지와 살고 있는 곳의 개표소로 우편 송달될 봉투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갔습니다. 투표용지를 펴고 소중한 내 표가 죽지 않도록 집중하여 작은 네모 안에 기표를 했습니다. 투표용지를 간신히 봉투에 넣고 봉투 봉인을 부탁하자 본인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봉투 봉인은 생각한 것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봉투 입구에 붙은 양면 테이프를 마감한 종이를 떼어내야 했는데 쉽게 분리되었습니다. 투표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손, 발이 불편해져 가니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저보다 더 불편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까요? 거소투표가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로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관할 시군 구청에서 선거의 3, 4주 전에 집으로 신고서를 보내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 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이 경우 투표용지는 등기로 발송되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우편 발송합니다. 미랄에서도 거소투표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직접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어렵고 험한 여정입니다. 몸이 불편해 투표장에 나가기 어려워 투표를 포기한 미랄 가족이 있다면 거소투표가 있으니 투표를 포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거소투표라도 해서 한 표를 행사합시다. 관계 당국도 투표장에 나온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